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결국 화라산이 터지는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금리와 무한대의 통화량, 정부의 집값 방치로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이 강남과 서울을 중심으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겨울철 다시 하락장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평가 아파트는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크게 치솟은 대부분의 우량 아파트들은 도미노격으로 대추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 부동산 대책이 떴네요. 이렇게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원래 저번 주에 나온다 만다 했는데 참 주시도 오래 합니다. 관망도 오래 하고 있네요, 정부가. 자, 이 부동산 대책이 이제 여기 지금 폐허가 되는데, 전세 난민들 드디어 온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참 슬픈 현상이지만 그래도 지방 조정지역은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집값 폭락 세 가지. 그럼 악재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거래가 지금 실종 정도가 아니에요. 저번 달에도 2,000건으로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갱신한 것 같은데, 이번 달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김포시 거래량보다 더 줄어들게 생겼어요. 그 1,000만 서울 거래량이.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은 의외로 지금 아직도 하락하거나 정체,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반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 추세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여러분들 지금은 2년 후에나 금리가 나온다고 뉴스 나오고 있죠. 천만에요. 지금 대대적 부양책까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흐름을 타기 때문에 쫙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악재가 터진다면 부동산은 폭락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7년 폭등장, 대사락이 먼저 온다. 자, 이제 현재 권역별로 2010년 현재 중위권 가격, 강남 평균이 19억이고 서울은 9.5억이고 경기도 평균은 4.5억이고 광역시 평균은 3.5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7년째 올랐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것도 서울은 7년째 올랐는데 경기도나 광역시는 좀씩 이제 다르죠. 경기도는 한 2년 뛴 것 같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진작 예전에 뛰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인데, 자, 이것들이 만약 이제 대세 하락으로 빠지면 보통 얼마가 빠지느냐? 약 한 2년 정도는 빠지거든요. 30에서 40% 정도는 기본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별로 안 뛴 것들은 이렇게 안 떨어질 리가 없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30에서 40, 즉 10억짜리가 7억이 되거나 6억이 되거나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대사락 기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게 무조건 내년에 떨어진다고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추가 상승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 상승이라는 게 2년을 하겠어요? 3년을 하겠어요? 지금 이미 이렇게 뛰었는데. 추가 상승도 아마 지금 막 집 산 사람들이 비과세를 따질 만큼 그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대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1년 반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많이 뛴다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은 아마 하락을 하면 19억짜리가 이 3, 4년 2025년까지 11억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 엄청 많이 빠지죠. 그런데 올라간다 그러면 19억에서 21억, 즉 21억이 가든 안 가든 11억까지는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빠질 텐데 역시 5.5억까지 정말 많이 빠지죠. 9.5억이 5.5억이면 거의 자, 그런데 만약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10.5억 정도, 여기서 1억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1억 상승하면 뭐합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요. 경기도 평균은 4.5억인데 얘가 떨어진 다음에 3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래봤자 5.5억, 5.5억 가더라도 3억으로 추락합니다. 대세 하락이 반드시 먼저 와요, 얘보다. 그리고 광역시 평균은 3.5억인데 얘 추락하면 떨어질 거 없다고 얘도 2.5억까지는 빠집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4억대까지는 치고 갈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하락이 먼저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뛰든 안 뛰든 그동안에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하락이 먼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은 이 하락한 거에 2배 이상 뛰어요. 70에서 100%. 많게는 200% 뛰는 것도 있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치고, 강남은 이제 19에서 27억, 서울은 9에서 13.5억, 경기는 4.5에서 7억,
광역시 평균은 3.5에서 5억으로 날아가겠죠.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평균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뽑아보면 자, 이걸 바라보고 지금 잡는다? 이건 과욕이에요. 왜? 이게 먼저 오니까. 그래서 지금 잡을 것들은 좀 중저가, 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은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이제 부동산 하락. 그렇다면 뭐 과거에 도대체 몇 번이나 왔길래 이 하락장 강력한 근거를 드려볼게요. 지금 마치 점치듯이 뭐 언제 하락한다 언제 올라간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를 가봤습니까? 그런데 과거 데이터는 무시 못해요. 그래도 그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980년대부터 나왔는데 91년에 떨어졌네요. 상당히 길게 조금 못 갔죠. 91년. 자, 6년 지난 97년 떨어졌네요. 많이는 안 떨어질지 몰라도 빠졌죠. IMF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3년 한 2, 3년 이거 3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3, 4, 5년 떨어졌죠. 이렇게 보니까 보통 6년 만에 한 번씩 떨어지네요. 그렇죠. 자, 여기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이건 7년이네요. 그런데 지금 11년째 이제 물론 여기 바닥에서 따지자면 한 7년 올랐는데 상당 기간 지금 상승만 하고 있어요.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락장이 버젓이 있습니다. 버젓이. 그리고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덜 올라가면 또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덜 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폭락입니다. 이건 뭐 아파트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그래요. 특히 문제는 절대적인 우리나라 것만 많이 뛰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대적을 따졌을 때 GDP 대비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냐, 그 다음에 PIR 규모가 어떻냐 두 가지를 다 봤더니 다른 나라보다 다 1, 2위권이야. 중국의 도시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건 집어치우고요. 자, OECD 국가 위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온다. 자, 거의 6, 7년 만에 한 번씩 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잡는 사람은 어리석는 거야. 상승폭이 크면 하락폭도 크다. 내가 잡고자 하는 집의 과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폭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자, 근데 뭐 별로 올라간 게 없다. 그러면 덜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폭이 커서 우상향한다. 뭔 말이냐? 결국은 여기 보세요. 이 선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집값은. 결국 내 집 마련을 안 하면 망한다.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긴 해야 합니다. 폭락이 두려워서 무주택으로 간다. 이건 바보짓인 거예요. 집은 꼭 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자, 이제 큰 세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하락장은 반드시 온다. 자, 이제 집값 흐름 파악하는 네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집값 흐름을 파악하는 네 가지. 시세가 1년째 지금 제자리다. 어디가? 강남 재건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기도가 뛰고 지방이 뛰고 서울이 뛰고 다 좋습니다. 한번 뛰면 뭐합니까? 강남이 못 뛰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마다 신고가 찍은 것도 있죠. 근데 평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 특히 재건축이 못 뛴다. 이 강남 아파트가 매주 이렇게 우리가 시세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째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하고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를 범하면서 여기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강남이 더 가야 서울도 따라가고 경기도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물론 지방이 너무 뛰어버리면 강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여건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이 지금 1년째 별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 못 갔다 이것은 집값이 이미 상투까지 왔다는 거예요. 심리도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서울 전체를 봐야 돼요. 서울은 큰 틀에서 하향세거나 정체입니다. 아직 서울이 뭐 크게 올랐다 이런 징조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감정원, KB리브원, 부동산 114 매주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 3, 4의 시세를 종합을 내봐도 지금 흐름은 크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락폭으로 크게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 이거예요. 아마 지방이 좀 꺾이게 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거래량은 심각하죠. 끔찍합니다. 거래량은. 지금 뭐 몇백 건밖에 안 돼요. 서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파악하는데 매도 호가 흐름 파악. 즉 매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서울, 강남. 특히 강남이 중요한데 거의 뭐 전멸이에요. 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매물이 없어서보다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추가 대책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대책, 정부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정부 정책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글쎄요. 자꾸 지금 전월세 추가 대책도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지금 지방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급한 게 김포라든가 파주 이런 데 빨리 조정지역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있죠. 지방 조정지역 그냥 핀셋으로 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뛰었던 곳들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못 갑니다.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뭐 경제가 살아나고 이걸 떠나서 본인들이 쳐 올린 집값 이제라도 막아야죠. 자, 자꾸 무능하게 내일 모레 자꾸 주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주시만 할래요? 자, 아무튼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집값 흐름이 이게 부동산하고 직결된 네 가지를 봤을 때 결코 왠지 상향은 아니죠. 하향 쪽 같죠. 물론 지방만 놓고 본다면 당분간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수도권도 겨울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크지만 않다면 강남 추락하면서 서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따라가고 지방까지 연쇄 추락하는 그런 이제 역풍선 효과가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이제 갭 투자는 집값 폭등 투기꾼의 무기.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게 정부가 갭 투자를 안 잡아서 그래요. 아니, 안 잡은 게 아니라 일부러 방치, 집값 뜨라고 방치, 이게 맞아요.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판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 좋은 게 갭 투자예요. 왜? 본인이 실거주도 안 하면서 집 가지고 장난치고 투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미리 갭 투자하고 들어가려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특히 비주정지역, 자, 서울 사람들이 지방까지 가가지고 막 싹쓸이 한다? 이건 100% 투기죠. 근데 그거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민사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시켜야 돼요. 근데 말만 그러지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정부 7년간 갭 투자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거주 차익 환수, 즉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수를 시켜야죠. 집값이 지금 얼마나 뛰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던가, 그것도 핀셋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꽝. 다주택, 특히 이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 투기 온상이에요. 갭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입니다. 깡통 전세를 유발해서 세입자한테 피해나 주고 있어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비규제 집중 매입을 한 거예요. 규제지역, 조정지역이 아닌 곳들 집중 매입하고 있죠. 지금 김포, 파주 난리죠. 부산, 대구, 창원, 울산 지금 난립니다. 주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외지인들, 3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부 7년간 갭 투자는 방치했다는 거. 아무튼 이 여러 가지 갭 투자는 집값 폭등의 어떤 투기꾼들의 무기입니다. 이 투기꾼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켜야겠죠. 자, 이제 11월 9일자 3사 부동산 시세 현황 봤더니 참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수도권은 서울 포함 경기도를 말하는데 쭉 올라가다가 이 노란색 보세요. 밑으로 꺾었죠. 물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방 빨간색 보세요. 이 5대 광역시는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5대 광역시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이번에 꺾였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그래서 지방 빨리 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도 지금 여기 서울은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하면 조금 0.02 여기 제자리 걸음. 그런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좀 오른폭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쪽도 좀 전반적으로 강세죠. 자, 부동산 일사는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서울은요. 그리고 신도시하고 경기 인천은 약간 상승 중입니다. 즉 전반적 강세. 강남, 서울은 하향하거나 정체. 그 다음에 강남, 서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은 약간 상향. 그리고 지방은 폭등 중.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집값이 불등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 자료로 말해보세요. 자, 그리고 수도권은 뛰는 곳이 어디냐 보자고요. 자, 1위부터 50위까지 그냥 9단위로 10단위로 이렇게 이게 몇백 개 되겠죠. 굳이 따지면 한 1000개 될 거예요. 자, 1000개에서 50위 안을 뽑아봤어요. 자, 부산광역시 강수구 여러분들 잘 모르지 어디 붙었는지. 얘가 1등 했어요 지금. 왜? 이제 해수동은 이미 계속 날아가고 있고 거기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즉 부산 전체가 파죽 지세로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잡으라고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도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3위, 4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위가 경기도 김포시예요. 자, 그러니까 수도권 1등 경기도 김포시 지금 불 달았어요.
몇 주째죠 지금 불단계. 그래도 나몰라라 하고 있죠 지금. 주시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자 이제 6, 7, 8, 9 여기 부산, 울산, 경남, 뭐 밀양시, 부산, 광역시, 북구 여기도 집값이 지금 나르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2위가 수도권 2위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부산 지금 난리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포항시, 북구, 울산, 광역시, 중구, 경상남도, 창원시, 읍창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지금 부산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자 김포시, 그 다음에 파주시, 다음에 일산, 서구가 세 번째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부산, 광역시, 뭐 금정구, 동구, 수영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도 지금 싹쓸이 들어갔네요. 오른쪽 보면 울산, 광역시, 울주군, 대구, 광역시, 달성군 지금 부산, 대구, 울산이 지금 차례대로 해먹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도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휴영구, 창원시도 지금 많이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도 보이고 뭐 경상남도, 인천 막 보이네요. 하나씩. 40위가 자 수도권 5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기타 충청도 이제 보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아직도 49위 지금 얼마나 오래 뛰고 있어요. 대전, 서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상도 쪽. 그 다음에 수도권은 김포, 파주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뭐 창원, 대전, 세종 이런 데가 아직도 강세다. 전세가와 전세가율 증가, 갭 투자를 잡아라. 이 갭 투자 잡지 못하면 집값 꽝이에요. 그동안에 갭 투자를 찾겠다라고 이 말은 써놨어. 대책에다가.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갭 투자에 영향을 준 정책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로예요. 그래 놓고 당국자들이 한 말이 갭 투자 이번에는 잡는다. 무슨 수로 갭 투자를 잡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서울에다 갭 투자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개나구리나 말이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전세가만 자기 돈만 있으면 전세가 딱 맞춰갖고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세금만 내면 되고. 그게 무슨 갭 투자를 잡는 정책이 하나라도 나왔나요? 아직도 그대로 놔놓고 있잖아. 왜? 집값 뜨라고 하는 거야. 집값 뜨라고. 집값 주도 성장이에요. 글자 그대로. 자, 20년 만에 역대급 전세 부족, 최악의 전세난 현실로. 제가 아마 저기 국정조사에 나갔다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어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두 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자, 서로 말 따먹기만 하지 집값 폭등했으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지 집값 뛰니까 좋거든. 지 집값 뛰니까. 자, 여기 보시면 20년 만에 역대급 전세 부족, 최악의 전세난 현실로. 여기 보시면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전세가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치고 갔겠어요. 자, 임대차 3법을 조금 제대로 잘 만들었더라면 좀 이런 일이 조금 덜했을 텐데 아무튼 너무 설립게 내놨어요. 다시 들썩이는 집값, 전세가율 높은 곳이 더 오른다. 여기 보시면 지방이 특히 그래요.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자, 인천 재밌습니다. 인천이 거의 70% 거의 육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이 좀 지금 오히려 지방 광역시보다 싸요. 저기 부산이나 대구보다 인천이 집값이 싸다. 글쎄요, 내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 좀 비정상인 거예요. 지방이 비싸다고 해야죠. 뭐 인천이 싸다기보다는 냉정하기는. 자, 어찌됐거나 그래요. 타격이 전세가율 자 70%, 68%. 지금 서울이 53%인 거에 비한다면 얼마나 전세가율이 높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 비규제 지역 집값 폭등 빨리 지정해라. 이건 비규제 지역, 즉 지방하고 김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강남, 서울이 뛰면 이제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자, 뒷북, 부산, 김포 추정지역 지정하나? 지금 지정을 해도 뒷북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때려버려야 합니다. 강력하게. 자, 여기 얼마나 올라가는지 시세가 나와 있고, 김포 해운대 갭 투자, 그리고 하나같이 이런 것들은요 갭 투자를 해요. 즉 투기를 한다고요. 전세 끼고. 부산 해운대구 김포시 이 투기 갭 투자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6월 10월 달에 확 늘어났죠. 500건 뭐 300건. 서울보다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자, 한국 통화량 방치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원래 본원 통화라는 게 있어요. 원래 통화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양인데 거의
보는 통화가 많거나 비슷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압도적으로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질병 사태를 계기로 끝없이 치고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집값이 뛰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거든요. 그럼 증시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던가 아니면 집값을 잡기 위한 다른 대책을 마련하던가. 통화량은 넘쳐나니까. 근데 집값 대책은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돈만 찍어내니 뭐 잡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도 보세요. 미쳤다고 했죠. M1 통화량 여기 보시면 날아가네요. 여기 봐봐요. 이거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돈 찍어내는 게. 달러가 이렇게 찍어내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달러가 오히려 후진국 돈보다 더 이거 후져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신용대출 압박하고 있죠. 자, 서울 거래 절벽 집값 위기 11월 30일 정도 대충 예상이 예상. 신용대출 지금 막차로 막 몰리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막을 것이다. 8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 전체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하고 1억이 넘는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내 집을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한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규제지역 내 집을 산다 이렇게 지정하면 안 돼. 이제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취득세도 세게 때려야 하고요. 제 판단은 그래요. 취득세든 등록세든 세게 때려버려야 전국 집값이 풍선효과로 들썩이질 않아요. 여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도 6, 7, 8, 9, 10 여기 217건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11월 달. 자, 어떻습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뭐 통화량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정부 정책의 어떤 부재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지만 아까 말했던 돌발 악재 3가지 그걸로 인해서 집값은 문제가 될 거예요. 부동산의 미로입니다, 지금. 자, 이거 지금 큰 주상복합인데 여기 자, 부동산의 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꼬링을 하겠어요? 스타트 끊어서. 진짜 지금 머리가 깨지듯이 아픕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고 같은 말만 뒷부리하는 자, 무능무책임한 당국자들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대선을 앞두고 대세 하락이 온다면 상상 초월의 메가톤급 폭락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물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며 지금 잘못 잡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는 부동산 때문에 유료 상담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